서비스 쪽 물가가 상당히 지금 공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꺾이지 않고 있다. 연말에 이제 최종적인 금리 상단 수준이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사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됐잖아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였는데 한번 내용 한번 좀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서비스 쪽 물가가 상당히 지금 공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 서비스 쪽의 물가 비중이 컴포지 인덱스 100으로 봤을 때 56%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6.1이었고 이번 달에 6.7% 올랐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식료품 쪽이 11% 상승을 했고,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는 대략 한 9%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전 월비로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 다른 분야들, 특히 서비스 부분이 공고하게 상승세를 계속하면서 이게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던 75, 그러니까 75bp 11월에 올리고 12월에 50bp 올린다. 뭐 그런 이제 앞으로 125bp를 올려서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4.5%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75bp 12월에도 또 75bp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최종적인 금리 상단 수준이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PI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제 매일경제의 기사 이제 일면에 잡히지 않는 미물가 9월도 이제 8.2% 뛰었다가 있는데 기사 내용 한번 이제 박사님에게 조금 붙여 설명드리면 9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오르고 전월보다는 0.4% 올랐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8.1% 상승과 0.3% 상승 모두 웃돈 수준인데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큰 음식,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9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6% 올랐고 전월 대비 0.6% 상승, 올가 예상치인 6.5%와 0.3% 모두 웃돌았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어쨌든 9월 CPI 강한 모습을 보이자 원래는 좀 급락했었잖아요. 하락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급반등했고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도 굉장히 반등을 크게 했단 말이죠.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CPI 우리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아주 초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8.5% 정도 고점을 이제 형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더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거비나 이제 서비스 쪽 물가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렌트 관련된 수요도 이제 줄어들면서 주거비 관련된 상승률이 둔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 렌트비가 조금씩 소폭 둔화될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물가 쪽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영국 관련해서 감세안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금리를 다 뒤흔드는 그래서 이제 환율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고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감세안을 기존에 부자 감세안 철회했고 기업 감세안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도 다 반영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그 약간의 안도감, 살짝의 단기적인 안도감을 표출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여전히 위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금리를 굉장히 과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 가지고 물가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 외에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말로만 열심히 했던 자산 축소, 돈을 실제로 걷어들이면서 미국이 소비가 어느 정도 침체 혹은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좀 되더라도 사실은 물가를 강하게 잡으려면은 사실은 자산 축소, 돈을 걷어드는 일들이 기존에 약속했던 금액 450억 달러, 지금은 950억 달러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역시도 미국 정부에서도 무언가 이제
큰 어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정 지출을 계속 하면서도 경기를 갖다가 놓치지 않으면서 너무 추락은 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금리를 조절을 해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재정 지출 쪽도 뭔가 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 내년 초까지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소폭이라도 1, 2%는 하락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의미 있는 하락을 하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와 이제 이 스토리와 더불어서 가장 그러면 이러한 물가 불안의 요소를 만드는 주축은 뭐냐? 역시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러한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페드의 금리 조절력, 무기력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공급 불안에 있다. 근데 그 공급 불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촉발된 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의 어떤 시야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게 이제 2번 더 남은 거잖아요. 예, 올해는. 그러면 이제 원래 예정된 건 75bp로 50bp인데 이게 어쨌든 조금 더 높아질 확률은 더 높아진 건 사실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증시에는 어쨌든 중기적으로 어쨌든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전히 더 맞습니다. 남겠네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은 비이성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좋아져서 많이 올라간 구간 그 끝 구간에서는 항상 변동의 폭이 크고 어떤 추세나 그동안의 이제 패턴에서 벗어나는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이제 밸런싱을 그러니까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수급적인 변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이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좀 휴지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